도 깡패 지신 거라고 보고요. 모멸감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줬을 때 우리 세대의 미래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저희를 거의 식민지나 속국으로 대하고 있잖아요. 관세 오빠, 평화위협, 한국이 복이냐? 이런 동맹 필요 없다.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정일민이라고 하고요. 완전히 그냥 날강도 깡패 지신 거라고 보고요. 우리 정부가 싸워나갈 방향이 이거를 통화 스와프를 한 해 만에 정도가 아니라 청년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 앞에 당당하게 좀 싸워라, 약간 이런 마음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어이가 없죠. 정말 어이가 없고, 어떻게 보면 대우받고 일해야 될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어딜 봐도 대우받고 일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다 쇠고랑 채워가지고 돌려보냈단 말이죠. 이거는 엿먹으려는 거죠. 사실 엿먹으라는 거죠. 니들 협상 테이블 오면은 내가 니들한테 뭐 신경이나 쓸 것 같아? 난 니들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 이런 식의 메시지가 깔려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H1B 비자도 1억으로 올린다는데 진짜 내리막길을 가려고 작정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또 상식적인 양심적인 국민분들이 화를 나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폭발시켜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인터뷰를 많이 당하는 집회는 또 처음이에요. 저기도 지금 고등학생들 와가지고 이 사안에 분노한 와서 인터뷰 받고 있고, 저쪽에서는 뭐 싱가포르 TV에서도 와가지고 아는 친구 한 명을 막 인터뷰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사안이 날카로운 사안이라는 점, 그리고 그만큼 눈이 쏠린다는 점이 위안이 좀 되고요. 저는 사실 정부, 이재명 정부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런 분들도 저는 존중을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본질적인 성격 자체가 이런 사안에서 진짜로 칼 들고 맞설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시민들이 모이고 좀 전문성을 갖춰서 이 사안에 대해서 대책을 꾸리는 거를 좀 더 선도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또 오히려 이재명을 좋아하든 말든 이재명 정부에게도 어차피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광범한 또 민주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예술대학교에서 휴학 중이고 경기랑 서울 청년진보당에서 활동 중인 김예담이라고 합니다. 청년들도 사실 경기가 침체되고 물가가 상승하고 이런 거를 다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당장에 월세가 급급하고 알바를 뛰어야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미 한번 윤석열의 내란이라는 파란이 지나갔는데, 또 이제 트럼프랑 한미 협상에서 이렇게 과한 금액을 요구받고 관세로 계속 협박을 받고 돈을 지출해야 되는, 대미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불안 요소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미 IMF를 겪은 나라다 보니까 그게 좀 민족적인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비슷한 상황이 계속 닥쳐오니까 더 불안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주변에서 굉장히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유들로 구금을 하고 그게 국가 간 국가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화가 나는 것 같고요. 국가가 보호해줘야 되는 국민들이 그런 대우를 받고 있고 결국 데려오긴 했지만 또 시일이 늦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좀 불안감이랑 모멸감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대한 대한민국이 대미 투자에 대해서 의견을 명확하게 피력을 하고 안 된다는 목소리가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를 국가에서 조명을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간의 일을 사실 정상들만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도 다 느끼는 바가 있고 다 주권을 가지고 의견을 내고 있는 건데, 그런 거를 조금 더 의견을 언론에서도 그렇고 모아서 이게 우리나라의 의견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인권 유린으로 한국 노동자들을 연행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또 이전부터 계속 관세 관련해서 비판점을 가지고 있었어서 오늘도 같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 490조를 미국에게 투자했을 때 그 돈이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투자되지 않고 미국에 가는 것이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어떤 분이 이 돈이면 인당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설명을 해주셔서 더 와닿았는데, 저희는 앞으로 세대를 살아갈 사람들이고 보유 외환에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490조가 그러면 앞으로 이거를 주고 나서 그 후에 국고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줬을 때 재정난이 오지 않을지, 그러면 저희는 이제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 그러면 우리 세대의 미래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그거에 대한 계획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덜컥 줘버린다고 했을 때 불안이 좀 큰 것 같습니다. 490조를 이제 뭐 선불로 내놓으라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뭐 금액 다 떠나서 동등한 관계에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더 선진국이고 강대국인 거는 모두가 인정을 하지만 그것에 굴복하고 수용하는 태도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미국이 달라고 하니까 줘야지라는 태도보다는 다주적으로 주체적인 입장을 가지고 회담이라던가 그런 협상의 과정에서 포기할 수 없는, 딱 지켜야 할 선을 갖고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당원 문별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당원 장희승입니다. 제가 화가 나는 중점은 이겁니다. 옛날에 대한민국이 일본한테 식민지화가 돼가지고 여러 약탈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실수가 지금 현재 반복이 되려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문제점을 알고 있는 정부는 뭘 하지도 않고 나몰라라 하며 방관을 하고 있는 모습에 저는 화가 나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제2의 IMF라는 위기가 올 수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청소년이잖아요. 청소년이고 이제 부모님이 이제 겨우 월급 받아서 살아가는데, 근데 만약에 제2의 IMF가 온다면 이제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걸로 이제 저희 부모님이 해고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가 염려돼가지고 저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거의 식민지나 속국으로 대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의 자주와 동등한 위치, 그리고 동등한 한미 관계를 위해서 저희가 나서야겠다. 다른 나라였으면 대사관에서 조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한테 쩔쩔 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이제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이 그 타지를 나가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게 그게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것은 불평등하다고, 이것은 약탈이라고 하며 이거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으면 좋겠습니다.